네, 안녕하세요. 미래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래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이제 지루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 드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미래반도체 과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목표가, 그리고 이 상승시키는 이런 주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미래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 터치하고 자꾸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박스권을 앞으로 좀 당겨오면 어떤 움직임이냐? 자, 이미 앞전에서도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놨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올려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밑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시킨 다음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자,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서 같이 매수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자, 매수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매물대 잘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놨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박스권 상단에 계속 터치는 하고 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 박스권 중단 부분, 이 부분에서 계속 걸려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매도 신호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도 이제 수급이 괜찮다. 이 수급이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 중간 부분에서 버텨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수급이 괜찮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수급이냐 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물량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걸 확연하게 눈치를 챌 수 있을 부분이고, 자, 외인 같은 경우 외인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움직임 나타났다. 이런 수급이 좀 들어온다 보니까 매도 신호가 나왔긴 했지만 좀 같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신호만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털리는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같이 좀 봐줘야지 정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외인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럼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냐? 자,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외인들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권사들에서는 외인들의 움직임이 없는데 종목별 투자자에서는 외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얘네들 어떻게 좀 끌고 갔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움직임만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 그래서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어제 오늘 이렇게만 좀 살펴보자.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신한투자가 톡 튀어나오죠. 그리고 JP모건도 딱 튀어나왔다. 한국투자증권도 뚝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들이 딱 튀어나오는 게 눈에 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키움증권이 오히려 매도세가 많다. 개인들이 오히려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수급을 좀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개인의 물량은 치워두고, 자, 신한투자 이쪽에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횡보할 때 들어왔다가 이때 상승할 때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조정을 줄 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움직임 나타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빠져나갈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납니까? 신한이 빠져나가니까 윗꼬리가 생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 계속해서 고점 구간을 찍을 때마다 매도하면서 윗꼬리를 만들어내는 물량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또다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또다시 윗꼬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런 움직임을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데
JP모건 같은 경우에 볼까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윗거리가 생기든 말든 조정을 받으면서 그냥 모으고 또 조정을 받으면서 또 모으고 뭐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모아주는 그림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네는 좀 길게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투자증권은 어떠냐? 한국투자증권은 얘네도 좀 단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 또 들어왔다가 또 상승하니까 바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딱 음봉이 떴는데 얘네는 오히려 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랬죠? 박스권 만들고 그 중간 부분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제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렸죠. 근데 외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들어오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외인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얘네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시키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노란색 신호가 떴을 때 수급, 외인들의 수급이 붙어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고 했던 거고, 이거 파란색 신호가 떴더라도 이제 외인의 수급이 이제 괜찮게 붙고 있다 보니까 매도하지 말고 계속 기다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신호만 봤을 때 그냥 1차적으로만 봤을 때도 신호가 노란색 신호가 뜨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되고 파란색 신호가 뜨니까 살짝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신호와 함께 수급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매매를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저 제 목표가랑 어디서 우리는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바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에 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미래반도체 다시 이야기 나눠보자면은, 자, 결국에 우리 지금 넘어야 될 산은 뭐냐? 이 위에 있는 2만원 구간은 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가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자면은, 목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주봉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주봉에서 우리 우선 2만 원을 넘어야지 우리 목표가를 노려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2만 원이 어떤 구간인지를 살펴보면은 앞전에 계속해서 제 돌파를 하지 못했던 그런 구간이면서 앞전에 제 저항대인 거 다들 확인이 되시죠? 지지했던 곳,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우리의 목표가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목표가를 어디로 볼 것이냐?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구간 최고점을 또 만들어놨다. 37,9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넘어야 될 선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노려보는 구간은 이 구간이다. 물론 산업 현황이 좋아져서 시장이 좋아져서 이거보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목표가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그리고 이 위치상에서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는 이 구간 37,900원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만 원을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살짝 줄 겁니다. 그리고 2만 원을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다. 어디까지? 다시 25,000원 구간까지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건데, 돌파를 시도했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그림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여하튼 위에 있는 저항대들이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이거 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이 37,900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조정을 받으면서 너무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높은 거래 대금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소화시키고 여기서 던져내는, 여기서 물려있던 매물들 나올 때 그냥 다 받아 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저항대들은 그렇게 큰 저항대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37,900원 구간이다. 다만 중간에 굉장히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여기보다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그보다 더 낮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듯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따른 대응도 같이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한 대응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갑작스럽게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좀 더 좋아지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해가지고 더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시장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듯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같이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챙겨드리냐?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챙겨드리고 영상을 찍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 2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먼저 챙겨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목표가도 알아봤고, 지금 과연 이거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살짝 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목이다 보니까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는지 지켜보면 되는 거고, 중간에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